아스트로제네카 부작용. 며칠 전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백신 그 파일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의 부작용이 환자가 엄청나게 많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그 송은희 씨 프로그램에서 봤던 그게 사실이라면, 백신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검은색 물체가 그리핀이라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런 원인 때문에, 그리핀을 넣었고, 그 그리핀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이건 가설입니다. 어느 정도 심낭염인가가 생긴다고, 약간의 부작용을 인정을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다른 회사 하나하고, 이건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때 송은희 씨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브라질인가 어디, 남미 쪽 어떤 대학교 여자 박사였는데, 분서 안에다가 백신 안에 보니까 까만색 이렇게 스펀지 같은 물체 같은 게 있더라고. 이 그리핀 아닌가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백신 안에 그리핀을 넣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핀을 넣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실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리핀 요렇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제가 봤던 건 약간 그물같이 돼 있었어요. 약간 그물같이 돼. 왜 그런 그리핀을 만들었을까? 코로나가 스파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이렇게 물고기처럼 만약에 혈액 안에 코로나가 들어가 있으면, 물고기처럼 이렇게 혈액 안을 헤엄쳐 다닐 거 아닙니까? 어쨌든 코로나는 생물이니까. 그러다가 그리핀 같이 나노 그물망에 걸리는 거죠. 스파이크가 있으니까. 엉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핀이 우리 몸에 이렇게 혈액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죠? 그리핀 그물에 코로나가 걸린단 말이에요. 엉기겠죠. 그럼 이게 무거워지면 더 이상 안 돌아다니고,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된다. 이런 작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핀이라는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 핸드폰 디스플레이 만드는, 그 기술로도 이어지는데, 그렇다는 거는 전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핀이란 물질이. 우리 몸에도, 사람의 몸에도 미세한 전류가 흐르죠. 그죠? 우리 몸에도 미세한 전류가 흐릅니다. 여러분들, 전류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양손을 잡으면, 0.9, 1볼트에서 0.5볼트, 평균적으로 한 0.5볼트 정도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사람은 소금을 안 먹으면 죽죠. 왜 죽을까요? 그죠? 소류만의 리튬 성분이 있죠. 그죠?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천연 소금을 먹어야 돼요. 소금보다. 왜냐면 천연 소금 안에 리튬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소금으로 소금을 정제해서 리튬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죠, 이미.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하나의 배터리가 되는 거죠. 우리 근육이 하나의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근육 안에. 그러려면 우리 몸에 어떤 미세 리튬이 많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우리 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리튬 성분이 많이 함유된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전기가 많이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그거를 뭐를 한다? 기를 모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기를 모은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을 하고 태양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식물처럼 태양광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때 생기는 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디에 저장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먹는 소금 안에서 아주 미세한 리튬 성분이 녹아서 우리 몸 근육의 곳곳에 광합성으로 생긴 전기가 저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몸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럼 그리핀도 전류가 흐르겠죠.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죠? 그럼 코로나 세포는 나노급이에요. 굉장히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산성에 약하다. 코로나도 생물이기 때문에 약산성에도 약할 것이다. 약산성에 녹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얘가 가설을 했죠.
근데 만에 하나 산성에 강한 코로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너무 많은 산성으로 가버리면 부작용이 있거든요. 원숭이 두창 같은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살이 녹아버리죠. 너무 많이 산성으로 가버리면 단백질이 다 녹아버리겠죠. 뼈와 단백질이 다 녹아버리겠죠. 그죠? 원숭이 두창 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 가설이 맞으면 원숭이 두창 환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해보면 음성으로 나올 거예요. 몸이 강산성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코로나 원숭이 두창 같은 건 걸린 사람들은 포카리스에트 같은 알칼리성 음료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몸을 너무 지금 강산성으로 가 있으니까 약산성으로 낮춰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참 똑똑해요. 그죠? 김치는 약산성이거든요. 김치는 아무리 먹어도 강산성이 안 돼요. 그죠? 새콤하죠. 김치가 막 염산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약산성, 유산균은 아무리, 오랫동안 발효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산성이 되지가 않아요. 약산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항상 약산성, 그리고 어떻게 동치미라는 걸 담그죠. 그죠? 만약에 김치가 너무 새그럽다. 그죠? 김치가 너무 새그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치미를 마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너무 새그러운 거를 다운시키죠. 그죠? 어떤 그런 상호 보완적인 작용의 김치를 먹는 거예요. 김치는 강산성이 아니라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 아무리 먹어 우리 몸에서 적당히 산성을 유지를 하게 되죠.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핀에, 우리 혈관 속에 돌아다니는 이 그래핀에 우리 몸에서 흐르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그물처럼 엉겨 있는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 터져버리겠죠. 코로나가. 소위 말하면 피카츄가 되겠죠. 그죠? 100만 볼트가 될 거예요. 지지지 하면서 터져버리는 거. 태워버리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산성에 강한 코로나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전기 충격을 줘서 태워버리겠죠.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발상은 참 좋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그리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그리핀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핀은 뭐다? 다이아몬드다. 그죠? 그리핀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노벨상 수상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핀은 다이아몬드 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람 몸의 항체에서 생성된 어떤 생물학적 그런 거면, 그러니까 뭐 오징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문어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어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거면 그러니까 녹아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오래 못 가겠죠. 단점이 오래 못 가겠죠. 오래 못 가긴 하지만 부작용은 없겠죠. 그죠? 오래 가지는 못하겠지만 부작용은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그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4개월에서 5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우리 몸을 빙빙 돌아다니다가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코로나를 전기 피카츄를 하다가 이제 대변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 몸이 건강하면 상관없어요. 내 혈관에 문제가 없고 내 혈관이 기형이 아니고 내가 협심증 같은 증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면 모르겠는데 만에 하나 협심증 같은 게 있고 혈관이 막혀 있고 뚱뚱해서 혈관이 이렇게 지방에 눌려 있고 이러면 작살 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혈전 많이 생기죠. 생리 때문에. 그죠? 만약에 몸이 냉해가지고 혈전이 생겼어요. 특히 임산부들, 애 놓고 난 이후에 임산부들. 그죠? 애 놓고 난 이후에 임산부들 혈전 많이 생기거든요. 몸조리 잘하세요. 큰일 나요. 그죠? 임산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백신을 맞는 걸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혈전이 많이 생겼을 테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옮겼는데 거기에 혈전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댐처럼 만들어버리면 그게 어디로 가냐? 그게 문제겠죠. 심장으로 가냐? 척추로 가냐? 뇌로 가냐? 속끝으로 가냐? 어딘가에 가서 혈관을 탁 막아버리면 불구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심장 쪽으로 가면 심장마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에릭손 아시죠? 유로 뛰다가 쓰러졌던 에릭손. 에릭손이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맞고 나서 그런 현상이 생겼으면
100%그 같은 효과일 겁니다. 왜냐면 운동선수니까요. 운동선수는 어떻게 해요? 축구라는 그 EPL 수준의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이렇게 머리 쪽으로 확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일반인이 천천히 걷는 그런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 쪽으로 피가 확 쏠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팔꿈치 가격이라든지 뭐 아니면 좀 피곤했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음식 관리라든지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관리를 못했을 경우, 만에 하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경우 혈관이 막혀버릴 수 있죠. 피가 확 쏠리거나 이랬으면. 그죠?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발상은 되게 좋아요. 발상은 되게 좋은데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에서 한의원 가면 하는 게 그거 있어요. 전기침이라고 있어요. 전기침이라고 있거든요. 성형외과 가도 있나? 이렇게 침을 꼽아가지고 전기를 줘가지고 피부 안쪽에 전기를 줘서 이렇게 미세 전류, 아주 약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뭐 그런 치료가 있어요. 한의원에 있지 싶은데.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그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맛이나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전기침을 주면 어떨까요? 그죠? 전기침을 줘서 뭔가 막힌 단백질을 만약에 그 어떤 피가 통하는 통로가 막혀 있을 때, 그죠? 피가 통하는 통로가 막혀 있을 때, 미세 전류를 흘려가지고, 만약에 이 그리핀이랑 코로나랑 떡이 돼가지고 단백질 같은 거하고 이렇게 용접이 돼버리는 거죠. 일종의. 단백질도 미세 전류가 흐르면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핀이 콧구멍에 들어가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이아몬드 강도가 있으니까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혈관을 막아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단백질하고 시멘트 안에 철근같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흐르는 피를 막아가지고 신경을 죽여서 냄새나 맛을 못 느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코나 입 주변에 미세전류 침을 흘리면 아마 이 그리핀이 옆에 더득 붙어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게 녹아버리겠죠. 전기가 통할 테니까. 그죠? 막 그런 것도 괜찮고. 제가 지금 조금 약간 다소 무리한 거긴 하지만 전기뱀장어 같은 거. 다소 무리한 거긴 한데 전기뱀장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전기뱀장어나 약간 장어 같은 거 장어 같은 걸 먹어가지고 좋아질래나? 전기뱀장어 같은 게 있으면 조금만 먹어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럼 몸에서 전기가 일어나서 싹 죽여버릴 텐데.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 안 세게. 그러니까 전기뱀장어가 전기를 방류시키는 원리를 이용해서 온몸에 약간 스파크 튀기는 정도의, 그러니까 건전지 정도 1.5V 정도의 전류가 좀 일시적으로 강하게 흐른다면 코로나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세포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세포를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 원리를 보니까 뭐 그런 원리에서 만들었다면 그죠? 근데 아쉬운 거, 이게 참 좋은데 그렇다면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렇다면 그리핀을 너무 촘촘하게 하지 말고, 그죠? 너무 촘촘하게 만들지 말고, 코로나에 들러붙게 만들어서, 대변으로 나오게끔. 뭔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처럼 너무 길게 이렇게 하지 말고, 짧게 해오는 거죠. 짧게 해가지고, 일단 코로나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코로나가 무거워져서 대변으로 나오게끔. 가벼워서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무거워서 대변 소변으로 이렇게 땅으로 나오게끔 하는 뭐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근데 그리핀이 너무 커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핀이 나노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혈관이 마이크로급이기 때문에, 그죠? 마이크로급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힐 수 있어요. 코로나가 엉기고 혈전 좀 엉기고 이러면, 그죠? 혈관이 마이크로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엉길 수가 있어. 우리 대동맥 이런 거 아닌 다음에서는 엉길 수 있단 말이야. 우리 미세혈관 같은 거, 그죠? 그런 거에서 충분히 엉길 수가 있어요, 그죠? 뭔가 이게 만약에 피가 그쪽으로 흐르다가 막혀버리면
뭔가 이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댐처럼. 거기에 자꾸 이렇게 뚫으려고 압력이 이렇게 세지죠. 그죠? 압력이 막 거기를 이제 혈관이 막히는 걸 뚫으려고 피가 계속 그쪽으로 펌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딘가에 무리가, 그 심장이 벌렁벌렁 뛰죠. 왜냐면 이걸 뚫어야 되니까. 그런 현상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심장이 막 벙벙벙벙 뛰는? 백신 맞고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그런 현상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그죠? 이게 어딘가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막혀 있는 혈관을 뚫으려고 심장에서 만약에 1마력의 펌프를 돌렸다 그랬을 때, 한 2마력에서 3마력 정도로 이 가속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이 만약에 다행히 뚫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죠. 그죠? 뭐 그런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와 어떤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한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한의학을 떠올려 봤을 때, 일단 혈전용해제, 그죠? 혈전용해제라는 그 약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협심증 걸리면 주는 약이 있어요. 혈전용해제라고. 약간 독한 약이 있어요. 그걸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만약에 좀 부작용이 적은 걸로 뭘 하면 되냐.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처치를 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상태가 심각할 경우, 그 임급일 경우는 링거를 세게 맞춰가지고 소변으로 밀어버려야 되죠. 그죠? 압력을 더 세게 해가지고 막혀있는 걸 뚫어버려야 되죠. 링거 나가지고. 아마 혈관이 막혀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다리 부러졌을 때, 링거가 이렇게 튕겨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아마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심하면. 그죠? 혈관이 막힌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링거 맞춰가 하는데, 링거가 이렇게 튕겨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막혀있으면, 꽉 막혀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아버지도 다리 수술, 부러진 거 수술하고 나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다리가, 말라 죽는 나무 같은 느낌? 말라 죽은 나무 같은 느낌의 다리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렇게 해서 다리 수술하고 혈관이 뚫리고 나서,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다리에 차는 거죠. 물이 다리에 차는 거죠. 혈관이 뚫리니까. 물이 다리에 차서 다리가 이렇게 약간 부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다리 안에 뭔가 에너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물이나 근육이나 피가 들어가서 다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근육이 커지듯이.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하반신 마비, 전신이 이렇게 중풍 걸린 것처럼 덜덜덜 떨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혈관이 막힌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다리가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척추 쪽, 척추나 우리 생식기 쪽 있죠. 엉덩이 쪽, 엉덩이 그 위에 꼬리뼈 있는 쪽, 거기 어디 막혔을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MRI로는 그리핀이면 MRI 찍으면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까만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쪽에 막혀 있을 확률이 이 누르면 아플 거예요, 분명히. 혈관이 막혀 있는 부분은 이 손으로 누르면 뭐가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플 거예요. 이게 차니까, 피가 위에 차 있을 테니까, 댐처럼 피가 위에 고여 있을 테니까, 분명히 멍든 것처럼 누르면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찜질을 좀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면 되겠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 있으면,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링거를, 식염수를 맞으면, 아마 대변으로 빠른 속도로 아마 소변으로 나올 거예요. 나노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배출을 하면 응급처치는 가능할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물론 심폐소생술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빨리 링거를 맞춰서 빼내야 돼요. 일시적으로 응급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숨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빨리 이 그래핀 덩어리를 빼내야 되죠. 그리고 이건 참 무서운 게 사람을 연맥일 수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만약에 이걸 악용하게 된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특히 경호원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죠. 주치의도 있고 경호원들 있고 뭐 이렇게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경우 백신 넣는다고 해가지고 농축된 그리핀을 넣어버리면 죽는 거죠. 혈관 막힐 테니까. 그죠? 코로나하고 그리핀하고 섞어서 같이 주입해버리면 죽는 거죠. 그죠? 어차피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거든요. 이게 둘 다 나노급이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맞고 나서 이미 죽은 후에는 알겠죠. 어차피 죽은 후에 부검해도 안 나와요. 워낙 작은 거라. 그냥 혈전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암살하기 좋은 그런 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게, 발상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제가 알기로 초창기 백신으로 알고 있는데, 발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혈관만 건강하다면, 발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시아인들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혈관이 좁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발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리핀이 너무 강도가 높다. 좀 더 부드러운 걸로 했어야 되지 않나. 혈관을 막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 말이죠. 그죠? 아니면 양을 좀 작게 하든지. 그래서 이 약을 만약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왜 한 병에 5명이 맞잖아요? 지금 정량이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 병을 다 놔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수면제 먹여놓고 한 병 다 놓거나, 아니면 링거 맞고 있는데 그따가 이거 한 병 다 주사, 이거 뭐 영양제다 이러면서 안에다가 섞어가지고 링거 맞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악의적으로, 굉장히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병원에서 다 체크를 하겠지만, 골라서 죽일 수가 있죠. 경호원이 있어도 죽일 수 있고, 뭐 또 보호자가 있어도 죽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무슨 약 났는지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뭐 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좋게 사용하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사용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약이 아닌가. 그죠? 발상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죠? 전기로 다 태워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건강하면 안 죽고, 건강하면 어차피 우리 몸 돌아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그리핀이라는 게 자기장이 약하단 말이에요. 자기장에 반응을 한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것도 좀 문제. 만약에 주변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주변에 와이파이나 무선 통신이나 핸드폰 엄청 많이 사용하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자기장이 많이 형성되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핀이 반응을 할 테니까. 전화 많이 받으신 분, 그죠? 전화 많이 받는 영업하시는 분들 큰일 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좀 확률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가끔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 백신 맞고 백신 맞고 택배 배달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무리해서 과로로 사망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분이 만약에 백신을 맞고 그렇게 됐다면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죠. 심낭염은 인정을 한 거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심낭염이 생긴다는 거, 심장에 뭐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를 주는 거죠. 혈관을 막으니까. 그죠? 이 그리핀이라는 게 뭔가 엉겨가지고 심장을 막아버리니까, 심장이 이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 계속 모터를 돌리듯이 펌핑을 하니까 심장에 무리를 주는 거죠. 그죠? 2배, 3배의 힘이 되니까 심장에 무리를 주다 보니까 그 혈압이 올라가죠. 그죠? 혈압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어딘가에 마비 증상이 있다. 그럼 이거 빨리 병원 가가지고 링거를 맞아야 돼요. 그 의사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다 이러면 식염수 맞는다고 안 죽으니까 그냥 일단 한 방 맞아, 일단 식염수 한 방, 링거 한 방 주세요. 그죠? 식염수 한 방 맞게 해주세요. 소변으로 나오게. 그죠? 괜히 또 괜찮은데 안 맞아도 돼 이러지 마시고,
환자가 만약에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데 뭐 엑스레이 찍어봐도 별 이상 없을 때는 그냥 그럼 혹시 모르니까 식염수 하나 맞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식염수 하나 맞고 가게 해주세요. 의사분들이, 그죠? 그러면 더 큰 일을 막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식염수 하나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더 큰 일이 생기는 거를 작은 비용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 물론, 이런 게, 그때 뭐 워낙 급해서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임상실험을 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리핀만 쓰지 말고, 그죠? 그리핀 사이사이에 혈액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어떤 걸 이렇게 끼워 넣든지. 그리핀만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핀 단백질 이렇게 만들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져서 안 막을 거 아니에요. 단백질이 시간이 지나면 녹아버릴 테니까, 그리핀이 이렇게 조각조각 끊겨버리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가든지. 뭔가 그런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좀 더, 저는 원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그리핀이 너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는 문제 같은데, 조금만 더 연구하면 훨씬 더 좋은 작용을 할지 않을까? 다른 거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작용을 할 테니까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건 어쩌면, 코로나 계열에는 만약에 그 단백질 그리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마 코로나 계열에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리핀을 안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리핀급이 아니면, 혈액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지 않을까? 얼마 못 가겠죠, 그죠? 그리핀으로 하는데도 4개월 정도 가는 것 같으면,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보고, 아니면, 뭔가 리튬을 넣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어차피 전기로 찢긴다,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오히려 리튬을 희석해가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쨌든 그리핀은 너무 단단해서, 좀 안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한다면, 그죠?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한다면, 그리핀 계열이 좋지 않을, 금이나, 그죠? 금도 괜찮아요. 그죠? 금이나 그리핀 계열 같은 거, 금을 이렇게 정말 미세하게 갈아가지고, 금이나 은 같은 걸 은 좋다, 은. 그죠? 은 좋다, 은. 은은 보통 무독하고 가격도 싸니까요, 그죠? 은을 요런 형태로 나노급으로 만들어서, 은도 전기가 통하니까, 그죠? 은을 요런 원리로 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녹아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죠? 네. 하여튼 다른 소재로 좀 더 부드럽고 잘 녹는 소재로, 연구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